빨대거는 따로 있어요. 뒤에. 아, 저거 2개 실어주시면 돼요. 아, 그 빼놨는데 이거 괜히 갔네. 에이, 그럼 9일 오는 사람 이거 실을 거 실어야 돼.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호스트 권한 저한테 좀, 그 공동 호스트 권한 좀 남겨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10시가 되었습니다. 10시가 되었기에 오늘 금요일 금요조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사원 제창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줌에 계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해주시고요. 저희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저희가 사원 제창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원 제창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조회 어떤 조회인지 다 알고 오셨죠? 네네. 지금 저희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금요일마다 매주 지금 3회차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사업의 노하우를 또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주시는 저희 강사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네. 네. 계시는 곳까지 들릴 수 있게 저희 환호성을 한번 질러볼까요? 이현우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예마스터 이현우입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벌써 이제 3회차가 됐네요. 네. 제가 지금, 이 금요일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는데, 제 그 조회의 어떤 그 의도, 그 다음에 목적을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보 사업자분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존재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안정적인 사업자로 이렇게 육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바로 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교육을 들어야, 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제 그 강사들이 전달하는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해를 넘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예, 애터미를 알아가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번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제 강의를 듣고 그냥, 여러분들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지만,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가 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초보 사업자분들, 뭐 특히 뭐 여러분들 산하에 계시는 파트너는 성공자분들의 교육을 통해서만 육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자들께서 해주시는 교육은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이 애터미 사업의 어떤 비전을 전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담, 노하우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보통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애터미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사전 작업이 되어 있어야 우리 초보 사업자분들이 그런 어떤 그 성공자분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먼저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그 선배 사업자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의 어떤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전 작업.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
판매사 분들까지는 교육을 받는 대상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팀장이라고 하는 그 팀의 어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장의 어떤 그 직함을 가졌을 때는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한번 좀 잘 새겨서 교육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으세요. 적으시고 이 강의가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반복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스스로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또 스스로 그걸 또 발굴해낼 줄 아셔야지만 또 그렇게 하셔야 그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것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 교육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멋진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 내내 여러분들 팀장님에서 뭐 국장이 되셔도 국장에서 뭐 본부장님 되셔도 그 위로 더 올라가는 어떤 성공자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 교육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질 좋은 어떤 그런 교육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긴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살이 붙어가겠지만 어쨌든 우리 애터미 사업이 교육 사업이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교육을 시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육 내용을 잘 듣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스스로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또 익혀 나가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훈련들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애터미의 멋진 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렸고요. 자, 지난주 이제 제가 애터미를 이해하는 시간 이렇게 주제를 이제 가지고 애터미를 이해하려고 애터미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 애터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설립 배경, 뭐 역사,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시고,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어떤 마인드, 경영 철학을 알고 싶으시면, 회장님께서 이 회사를 설립하셨을 때 만들어 놓은, 최초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창업 이념, 그리고 경영 목표, 그리고 사훈이에요, 사훈. 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셔도, 박한길 회장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하셨는지 충분히 우리가 또 이해 가능하고요. 또 그것이,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회사는 정말 이 경영자가 참 훌륭한, 인품을 지니셨구나. 참, 훌륭한 어떤 그 성품을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때 만들어 놨던 회사 이제 설립하면서부터 가장 강조하셨던 거 그게 뭐냐면 결국 다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사원 첫 번째, 그 다음에 창업 이념에서도 우리가 생존이 첫 번째죠. 예. 그다음에 속도, 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생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회사가 또 생존해야 되겠지만 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생존을 할 수 있게끔 회사가
어때요? 그 생존을 위해서 이 창업 이념 첫 번째를 그 생존을 해놨다라는 거죠. 회사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목표도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고객의 성공. 예. 그러니까 애터미는 사람을 도구로 보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결국 그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또 생존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들은 동영상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강의하셨던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터미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터미의 이제 또 제품 철학이 있죠. 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예, 그래서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이 제품 철학을 셨던 의도가 있어요,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을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로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제품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목에, 칼을 대고, 경영을 하셨던, 그 칼을 대고 경영을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그 철학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길이고 또 그것이 지속될 수 있어야만 또 오래 우리가 또 생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 제품 철학이 어떻게 보면 애터미가 지금 이만큼 큰 기업이 되고 또 앞으로 100조 기업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 제품 철학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회장님이 어떤 경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기에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이 제품 철학을 그대로 또 녹여낼 수 있었을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회사 소개하는 영상들 보시면 그 안에서 계속 얘기해 주셔요. 회장님이 과거에 이제 이 그 제조업에 어, 그 있으시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이제 있으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배웠던 어떤 그 노하우들. 그래서 우리 이 화장품 분야, 건강기능식품 분야, 뭐 이 분야는 진짜 이 자동차 이 분야에서 원가 절감하는 정도로 그렇게 쥐어짜면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부품 회사는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고 하죠. 마른 수건도 쥐어짜서 물이 나오게끔 만든다라고 하죠.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이 생필품 시장은 마른 수건이 아니라 흥건하게 젖어 있는 수건이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자동차 부품 회사가 원가 절감을 하듯이 우리 이 건강기능식품 분야, 화장품 분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지속적으로 또 유지를 하려면 또 어떤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제조 설비에 대한 어떤 또 전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경험이 또 풍부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셔야 되시고 전달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초보 사업자분들한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케팅 플랜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무한 단계. 요 부분하고, 요 무한 단계라고 하는 요 마케팅 플랜만 잘 이해시켜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교육 대상자가. 그래서,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하기로 제가 결단을 내렸을 때, 제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바로 이 무한단계 시스템입니다. 무한단계 시스템.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럼 나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면, 그러면 그 소비자는 분명히 생길 거고, 왜?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소비자들 중에서는 반드시 누구처럼? 나처럼. 예.
나처럼 애터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또 다단계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그러했듯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이 사업에 동참하는 파트너가 반드시 나올 거다. 자, 그러면 그 파트너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주면 되느냐? 내가 확신을 가졌던 그 부분, 이 회사, 제품, 이 마케팅 플랜 안에서 이 무한단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시켜서 확신을 갖게끔 만들면 그들도 나처럼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거다. 요 생각에 제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더 큰 성공을 하고 더 넓은 어떤 지역으로 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특징도 굉장히 우리 애터미 마케팅 플랜 중에서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네,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상속.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또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가장 우선순위는 제가 봤을 땐 무한단계입니다. 무한단계. 상속까지 거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받아도 되자는데,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결국 능력 없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무한단계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특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터미가 또, 그냥 좋은 제품 싸게만 파는 또는 과거의 다단계처럼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부담 안 주는 그런 뭐 그냥, 착한 다단계 정도에서 이제는, 인류 기업이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 기업이 되고 또, 글로벌 우리가 100조 기업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가장 큰 또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애터미가 갖고 있는 3대 문화죠, 문화. 네. 동반 성장의 문화, 나눔의 문화, 그리고 대신압력의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이런 문화가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그 비전도 사실은 굉장히 커요. 정말, 기업은, 단순하게 이윤 창출이만 목표가 돼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기업은 반드시 사회 공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은 사람도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어떤 그 같은 꿈을 가지고 또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우리로 치면 이제 협력 업체들이죠. 그 업체들하고 반드시 우리는 동반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도 함께 동반 성장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그 동반 성장이 되어지려면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심 합력이죠. 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3대 문화도 애터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애터미 사업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간단하게 제가 좀 복습 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 시스템 소득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공동 호스트 좀 해주실래요? 화면 공유를 좀 해야 돼가지고. 아직 안 되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죠. 가장 큰 이유이고, 네, 바로 이제 이 시스템 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거의 대부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이기 이전에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음, 음, 이거, 잠시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뭐가 문제일까? 죄송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음, 음.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죠? 왜 안 되지? 버튼이 다 안 먹네. 음, 이거를 좀 쓰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 컴퓨터가 지금 조금 맛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로 천천히 잘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예, 잘 적으세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자, 일단,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그래야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 목적, 물론 시스템 소득을 얻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이 있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 부자도 될 수 있겠죠. 이 소득이 점점점 커지면. 그래서 부자와 시스템 소득은 별개로 놓기보다는 부자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스템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보더라도요. 결국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차이점은 뭐냐? 시스템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예요. 그만큼 지금 시대는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시스템을 가진 자들만이 성공을 하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시스템 소득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려면, 자, 우리가 이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겠어요. 우리가 이제 크게 소득을 정의할 때요, 첫 번째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또 노동소득은 또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이제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거.
그리고 또,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근로소득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 열심히 내 몸을 이용해가지고 내 육체를, 어떻게, 내 노동을 돈으로 그냥 맞바꾸는 단순 노동인 거죠. 그게 이제 근로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소득 중에서 또 두 번째, 근로소득 말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들, 뭐, 소자본 자영업자부터 해서, 기업체 사장들도 결국은 사업소득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뭘까?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자본.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자본했을 때 가장 이제 쉽게 떠오르는 건 바로 뭐가 있어요? 음. 또 호스트는 또 이거 음소거 또 내가 내 거 못한다고 하네요. 또 이상하게 되겠네. 어, 돈입니다. 돈. 자본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돈이 자본이죠,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금, 이자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거는 내 노동하고 상관이 없죠.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다음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것들. 네, 우리가 이제 투자 용도로 많이 활용하는 분야인데 결국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가 잘 되면은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거고요. 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사실.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분야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 돈, 이 자본을 그냥 그대로 이 자본 가지고 그냥 또 다른 자본을 벌어들이는 이제 소득이 바로 이 자본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본소득 중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자본을 만들 수도 있죠. 자산을 만들 수 있죠. 돈을 가져다가. 뭐 이를테면 부동산 같은 경우. 음, 돈 주고 사는 거죠, 물건을. 그래서 부동산을 통한 어떤 임대소득, 이것도 자본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료, 이런 게 있어요. 뭐 특허 기술을 낸다거나, 아니 뭐 책을 낸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책을 냈는데 책이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뭐 그러면 일시적으로 받는 그 돈도 굉장히 많지만, 인쇄소득이라고 해서 매년 그 책이 팔려나가면 그 팔려나간 책 값을 매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수십 년씩 이렇게 저작권료를 받기도 하죠. 결국 뭐예요? 그런 거 내가 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자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주변에서 흔히 가장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것들, 음원 저작권이 있죠, 음원. 그러니까 노래 하나 잘 만들어 놓고, 히트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 히트된 그 연도에만 해도 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겠지만, 그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다. 뭐 이럴 때는 그 노래가 틀어지는 대로 계속 나오는 거. 근데 이 음원 저작권료 같은 경우가 음원 저작권 협회에서 이제 그게, 그걸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해가지고, 뭐, 음원 저작권료 같은 경우는 사후, 그러니까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가 죽었을 때, 사후 50년, 사후 70년, 이렇게까지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때까지도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 중에서 우리 송창식 씨 잘 아시죠? 송창식 씨가
지금 현재 그분이 만들어 놓은 노래로 벌어들이는 이제 저작권료가, 연간 한 1억 이상은 된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대요. 뭐 일을 안 해도. 근데 더 놀라운 건 사후 그게 50년까지 보장이 된다. 사후 50년. 그러면 그분의 노래가 그때까지도 뭐 누군가에게서 또 리메이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서 또 불려지고 이러면 계속 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작권료를 팔기도 합니다. 예.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창정이라고 하는 가수 잘 알죠? 네.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한 가수 겸 배우죠. 네. 그 가수가 보유한 그러니까 저작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약 170개 정도 곡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기업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저작권료는 그 기업에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이제 저작권 행사를 하겠죠. 200억을 받았답니다. 200억. 일시불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작품 하나 뭐 하나는 아니면 170개 곡이니까 그죠? 네. 근데 170개 곡이 다 우리가 아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유명한 노래 몇 개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판매해가지고 200억을 그냥 일시금으로 그냥 수령 받았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자본소득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본소득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연금. 음. 뭐 물론 이것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은 같지만 뭔가 하나의 어떤 자본을 통해서 이게 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자본소득이라고는 조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의 이 특징은 뭐냐? 결국 이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결국 나의 노동이 없어도 계속 소득이 창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금도 비슷한 성격이죠. 내 노동,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이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본소득에 하는 범주인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뭐 자본소득과 시스템 소득 뭐 같다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본소득을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이든. 그러니까 노동소득 중에서 또 우리가 근로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내가 계속 일을 해야지만 그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죠. 근데 의사 그만두면 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건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수입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 소득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사업소득이에요, 저희는. 근데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창출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회사가 생존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생존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50년, 100년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그때까지 생존만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50년, 100년간 어떻게 해요? 이 시스템 소득, 일하지 않아도 계속 소득이 창출이 되어지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시스템 소득도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시스템 소득은 없습니다. 어떠한 자본소득. 다 처음에는 어떤 걸로 시작이 돼요? 노동소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금액인 거고, 월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고 먹고 쓰다 보면, 옛날, 뭐 예전에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언젠가부터는 티끌 모아봐야 티끌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수준 자체가 많이 높아졌고,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고, 그죠?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잘 살아서 뭐 잘 저축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큰 돈으로 만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시스템을 사든 뭘 하든,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 이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다거나. 우리 회장님처럼.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었지만 엄청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을 만드셨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장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신데 당신이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 회장님은 계속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그냥 사업 소득을 계속 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시스템 소득이면서 사업 소득이면서. 왜냐하면 회장님이 사실 뭐 한 달 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잖아요. 뭐 한 1년, 회사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일선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회장님께서 만들어 놨다고 하시잖아요.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자, 사업소득을 통해서 일정 자본이 만들어지고, 이 자본을 통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해서 더 큰 자본을 뭐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뭐 매입을 하든,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돈 가지고 계속 풀려나가면서 그 돈을 계속 키워서 나중에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내가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시스템 소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돈을 은행에다 잘 넣어놓고 예금이자만 따박따박 나는 받으면서 살겠다. 뭐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시스템. 아니면 아까 그 저작권료처럼 뭔가 그런 작곡이나 작사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 난 돈은 없으니까 나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다. 거기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이기는 힘들겠죠. 그런 상황이. 그럼 결국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 결국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부자가 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열심히 자본 모아서 이 자본을 키워서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비슷한 성격이 어떤 게 있냐면 유튜버들 있죠, 유튜버들. 유명 BJ들. 뭐 플랫폼 서비스죠. 방송,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쇼핑, 뭐, 유통, 거의 대부분 근데 플랫폼은 다 유통입니다, 유통. 다 유통이에요, 플랫폼 기업은. 그래서 앞으로 대세가 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방송 콘텐츠를 유통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어떤 이제 뭐 크리에이터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튜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서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서 그 컨텐츠들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거예요. 오래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속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결국 나중에 뭐예요? 시스템 소득이 됩니다. 왜? 그 방송,
내가 방송을 만들 때는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그 방송이 그 컨텐츠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그 환경 안에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자, 능력이 없어서예요. 네,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시스템을 만들 자신도 없고 그걸 살 돈도 없어요. 근데 다른 시스템은 그래도 그 안에서 뭐예요? 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이 유일하게 일반인들에게 허용된 그 분야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콘텐츠 또 지속성 소비자들에게 계속 그것이 사랑받을 수 있는 지속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유통 분야,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는요. 유일하게 우리 같은 일반 회원이 우리가 모집한 그 회원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그들이 소비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양산해낸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공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이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비슷한 영역 같지만 예를 들어서 영업, 애터미도 분명히 영업이 들어가니까. 근데 일반 다른 영업 직종을 보면은요, 내가 그 안에서 열심히 소비자를 만들어서 그 소비자를 만들었을 당시의 권리는 내가 부여받지만, 그것을 내가 월급으로 보상을 받지만,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시점에는 그 모든 나의 고객 데이터는 누구 거가 돼요? 회사 거가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걸 이 초기에 만들었을 때 그걸 법안으로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수당 체계를 통해서 그 회원이 다른 회원을 모집했을 때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할 것이며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부가가치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공유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회사가 그거를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그 나라 다단계법에서 그것을 다단계법 안에서 보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진짜 시스템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득을 가질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곳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 기업들 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일을 그만뒀을 때 그것이 그 권리가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버리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탈퇴만 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 하위에 있는 나의 어떤 회원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출들 다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다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마지막 남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 계층 이동이 가능한
안정적인 어떤 소득, 일단 1차적으로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금 현재 그 불안한 어떤 미래를 앞두고 있는 그런 50대, 60대 이상의 분들이 연금과도 같이 내가 혹시라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더 나아가서 그 시스템을 계속 확장시키고 볼륨을 키워서 그 소득을 계속 높여감으로써 어떤 부자, 성공자의 반열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다. 그리고 그 분야들 중에서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제품이고 마케팅 플랜인데, 자, 이 제품 반드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죠. 마케팅 플랜은 내 산하에 있는 이 회원들의 그 구성이 대수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이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걸 놓고 봤을 때도 이 애터미는 너무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시스템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일정 시간, 일정 노력을 투입한 이후에 결국은 이 시스템을 갖는 이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일반 사업소득, 일반 시스템 소득, 자본 소득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금수저, 뭐 다이어수저 물고 난 태어난 사람들은 뭐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뭐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뭐 비중으로 치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근데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 때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은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거나 시스템을 갖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근로소득을 받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결국 근로소득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예전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근로소득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저축하고 이러면서 어떤 기회를 만나게 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름 그래도 성장, 이 국가가 성장하는데 발맞춰가지고 잘 성장했던 사람들은 중산층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또는 그때 그 산업화 때 열심히 일했던 분들 중에서 나름 중산층을 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근로소득은 뭐예요? 나이가 들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맞닥뜨렸을 때, 노후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제는 근로소득은 답이 없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이 30에 애터미를 만나서 31살에 이 사업을 결단하고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저는 완벽하게 근로소득을 받는 그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길밖에 몰랐고 그 길밖에 나한테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길을 갔던 사람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이 경제 성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그 선배님들 또는 우리 아버님 세대들,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나서 봤을 때 그분들의 삶이 그럼 과연 얼마나 넉넉한 삶이 되었느냐, 뭔가 보장받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왜? 어느 길이든 그 안에서 초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일정 시간의 노력과 대가가 반드시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답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노력, 시간 투자하고 대가 지불해가지고 열심히 진짜 피통싸게 응? 일했는데 나중에 막판에 가서 보니까 이 길이 아니었어. 그럼 얼마나 허망하냐 이거예요. 근데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도 책임도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갔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길을 알았어. 그 길이 답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 길로 간 거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거죠, 뭐. 그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최소한, 내가 지금 현장에서 제품 전달하고 만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는 설명을 못 하더라도, 제품을 통해서 또는 사업자를 통해서 애터미의 신뢰를 갖고 호감을 갖고 다 그 과정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호감도가 생겨서 애터미를 이제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하고 세미나도 좀 다녀와 보고 아 진짜 이 일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당장 이 일을 내가 바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생각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그 과정이 바로 지금의 교육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서, 이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누굴 설득을 하겠냐 이거죠. 누구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겠냐 이거. 이거는 회사에서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요, 객기의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교육 시스템에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 마세요. 그 기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놓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회사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기대하니까 거기에만 데리고 가면 되겠지. 세미나만 데리고 가면 되겠지. 센터에 와가지고 강의만 잘 들으면 되겠지. 천만에요. 한 사람의 사업자를 우리가 육성하고 그 사람들을 안정적인 사업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 초보 사업자들 옆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과 관심을 써주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들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들었던 내용들이 정리가 돼. 이게 정리가 돼서 조각이 맞춰져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보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그죠? 그 전에는 너무나 고민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 고민거리가 하나둘씩 해결이 되는 거죠. 아니면 한 방에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 내가 지금 가고 있었던 그 길로 가는 건 답이 없구나. 이것만 깨닫게 되면은요, 그럼 답 있는 길이 어떤 거냐? 시스템을 갖는 거다. 이것만이 오직 답을 갖는 거다. 그러면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장 전업으로는 뛰어들지 못하겠죠. 그죠? 근데 무조건 부업으로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냥 일반 부업이 아니라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사업하는 부업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대충 그냥 어설프게 알고 사업하는 전업자보다
보다요, 10배, 20배는 훨씬 나은 부업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걸리진 않아. 이럴 때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남편분들이 경제활동을 아직 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안 보태도 우리 가족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산다. 근데 내가 버는 돈이 있어야 조금 여유 있게 사는데 그거 안 벌면 당장은 좀 불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뭐예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봤을 때 답이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업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전업이 중요하고 부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업을 이해하고 이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어떤 게 답이 있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이 애텀이라고 하는 도구가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그걸 누가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시킬 수 있는, 그거를 초보 사업자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리더예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스템. 우리 회사가 갖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핵심 뭐예요? 가장 핵심 이론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까 이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죠, 교육 시스템. 자, 회사의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또 뭐예요? 센터의 교육 시스템이 있고, 나의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가장 디테일한 부분까지 터치해 줄 수 있는 건 나의 교육 시스템이어야 된다. 왜? 환경상 디테일한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꼭 센터에 와서만 교육이 되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센터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신 분들은 내가 가서라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터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개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막막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 사례를 정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잖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은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계속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일단 뭐예요? 잘 전달하려면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숙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하는 강의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예 그냥 내 것처럼 만드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것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애터미 안에서의 시스템, 말 그대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시스템, 애터미 안에서의 이 시스템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사업자하고 소비자예요. 그들이 있어야 돼, 그죠? 자, 소비자만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원론적으로 치면 소비자만 있어도 되죠, 사실. 원론적으로는. 왜, 나 혼자서 뭐 2만 명, 3만 명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못 만들잖아요, 그거. 그래서 뭐예요? 함께 만들 수 있는 사람, 바로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이것이 조직적인 유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팀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직 사업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조직, 사람들 안에서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뭐가 있어요? 관계, 그죠? 사람이 일단 3명 되면 모이면,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 사람이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일치를 시킬까? 굉장히 좀 지혜를 우리가 또 발휘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향 자체가 안 맞는 경우.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다 이제 인간관계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애터미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이 확장이 돼서 볼륨이 커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 그 길에 가는 데 있어서는요, 결국 뭐예요? 사람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요소고, 이 사람 안에는 사업자하고 소비자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강의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강의들, 반드시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구 임페리얼님께서 과거 했던 일. 누구에게 맞춰라? 너에게 맞춰라. 상대에게 맞춰라. 상대에게 맞추면 그거 뭐예요? 나 때문에 문제 생기는 일은 없죠. 타 상대에게 맞추니까. 근데 맞추는 걸 우리가 또 그냥 막 맞추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맞춰야지. 지혜롭게. 그리고 손해볼 줄 알아라. 화장실 갈 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명언 중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어떻게 해? 소리가 유동해야 된다 그러죠? 예. 앞에서는 활짝 웃고, 뒤에서는 뭐라고 하든 간에, 앞에서만큼은, 아유,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건 잘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우리가 맞추는 방법 중에서, 칭찬하는 것 중에서, 이만큼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조금 개선해야 될 거 한두 가지 딱 얘기해주고, 요것만 조금 더 개선하면, 세미나의 밀착만 조금만 더 하실 수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너무 잘하고 계신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지혜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지혜까지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예전에 우리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가 있을 때 참 좋았죠.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강의들이었으니까. 지금도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는 채널 애터미라든지 유튜브 애터미 공식 채널에 들어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가장 많이 듣는 강의들이 인문학 강의예요. 이성현 박사님 강의. 사람에게 답이 있어요. 사람 안에.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사업이 결국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조직 안에서 우리가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교육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팀워크 맞춰가는 거 중요하고 또 관계 맞춰가는 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직급 도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의 시스템의 핵심은 소비자하고 사업자인데 이 소비자하고 사업자 이거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볼륨을 키워 나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사업자를 발굴해서 양성해서 육성하면서 조직을 키워나가고 이 사업자들이 또 다른 소비자를 모집하면서 볼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만 너무 만들어서 조직을 성장시키다 보면, 확장하다 보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다가 그냥 막 배팅해가지고 소비자 만들지 않고 사업자들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그렇게 조직 만들어가면 결국 무너지죠. 적당히 확장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적당히 살을 찌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져가야 돼요. 열심히 소비자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예비 사업자를 찾고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양성시키고 육성해 나가는 과정. 결국 육성의 완성은 뭐냐? 판매사를 도전시키는 게 육성의 완성이에요. 판매사까지 도전이 딱 되어지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자 육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판매사 싸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사에서 뭐 또 더 성장이 돼서 뭐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이거는 뭐 사실 육성이라고 하는 거 하기보다는 성장하는 거고 결국 우리 사업에 있어서 육성의 핵심은 판매사까지입니다. 판매사. 그러면 이제 초기 3개월 과정 요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초기 3개월의 큰 틀이 뭐예요? 교육하고 확신을 갖고 그죠? 애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3개월 과정이 딱 끝났을 때 뭐예요? 판매사 육성, 판매사 도전을 통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애터미 스쿨에서 하고 있는 초기 3개월 과정,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되시고, 또 이걸 가지고 또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직급별로, 제가 정의를 좀 내린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자, 판매사는 사업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의 시작.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 사업자를 육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육성의 마지막 완성 단계는 그들을 판매사를 도전시켜서 제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육성의 과정인 거고. 자,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됐죠. 판매사 때. 열심히 뭐 해야 돼요? 판매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제품 전달하고. 그럼 판매사가 소비자 만들고 제품 전달하는 거 게을리하면 그건 판매사가 아닌 거예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 역할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근데 소비자 잘 만드는 파트너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 후원이 필요한 거고. 먼저 이 일을 경험했던 선배 사업자 스폰서들이 그래서 그 파트너의 현장에서 같이 소비자를 만들어주고 또 같이 나중에 예비 사업자를 찾는 그 과정들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사업이. 혼자서 여러분들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함께 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판매사 도전을 한 이후에 자, 판매사 도전을 통해서 소비자를 늘려나가고 그 소비자들 열심히 후속 관리하고 그 안에서 또 소개받고 그리고 소개받은 사람들 또 제품 쓰게 해서 또 후속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또 뭐예요?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죠. 제품에 호감을 갖든 나에게 호감을 갖든 그런 사람들 잘 관리해서 그런 분들을 또 센터든 세미나장든 또 초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뭐예요? 벽을 허물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 세미나까지 이제 석세스까지 이제 예를 들어 초청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야? 석세스가 딱 초청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결정을 좀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 사장님, 자, 지금부터 우리 제대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봅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맛을 본 거고, 지금까지 맛을 봤을 때, 자, 이게, 이거 먹으면 죽겠다 하는 그 독약은 아니잖아요. 그죠? 느낀다고요.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근데 이것을, 괜찮긴 해. 그래, 애터미 내가 제품, 정말 싸고 좋다라고 느꼈었는데, 다녀보니까 더 호감도 가. 근데 이걸 내가 이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까지는 못 미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뭐예요? 확신, 믿음. 그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만드는 것만이 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부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만나서 애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좀 가져봅시다. 자, 우리가 세미나 초청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세미나, 그 다음 센터 막 이렇게 오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또 보면은 그렇게 그냥 막 초반에 막 뚜껑 날라가가지고 막 설레발 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오래 남아있는 사람 못 봤어. 차근 해나가는 게 안정적인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센터 오는 게 어려우시면 제가 가겠다. 아니면 우리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대로 애터미를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잡아야 그 안에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나다 보면 같이 교육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어? 뭐, 일반적인 얘기들, 사는 얘기들 또는 사적인 얘기들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사업자하고 그분하고 간의 어떤 신뢰도 조금씩 더 깊어지고, 그러다가, 쌤이 다음 주에 우리 또, 석세스가 있는데, 그때 한번 또 같이 가보시죠. 이렇게 해서 또 연결해서 초대도 되는 거고, 뭐 주기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품 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남의 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호감이 있다 이러면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애터미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시간을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분 편한 시간에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대상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그 대상을 잘 골라야 돼요. 그냥 관심 있고 그냥 호감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막 여러분들 파트너로 들이지 마세요. 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조직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배려심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직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소지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성품, 음, 착한 사람인지, 뭐 엄청나게 베풀고 막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일단 심성이 착한 사람인지 정도는 좀 확인하셔야 되시고, 약속을 그래도 잘 지키려고 하시는 분인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신뢰가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가지고, 어, 굉장히 좀 잘 부합이 돼. 그리고 호감도 있어. 이런 분들은 딱 결정을 지어줘요. 우리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애터미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렇게 해서요, 잘 기르는 파트너 양쪽에 하나씩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뭐예요? 또 한 사람씩. 내가 했던 과정 그대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한 사람씩만. 뭐 많이 필요한가요? 뭐 한 사람이 막 5명, 10명씩 파트너 만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이. 양쪽에 한 사람씩만 그렇게 해서 계속 복제해 나가면요.
나 혼자서 10명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거,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뭐예요? 사업자가 생기고, 그 사람이 또 파트너가 되고, 사업자가 되면서 확신을 가지고 판매사 도전을 시작으로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판매사 밑에 또 한 사람의 판매사가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좌우측에 판매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또 팀장 도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팀장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가 조직 사업이 되는 거예요. 조직 사업. 팀장부터는 조직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팀장부터는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또 배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똑같아요. 과정은 그 팀장 됐다고 해서 뭐 엄청 뭐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밑에서 판매사 열심히 만드는 작업하는 거예요. 잘 현장 소비자 만드는 일 하면서 파트너들 현장 같이 띄워주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 찾고 그 사람들을 또 세미나랑 인도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또 알아가고 또 교육시켜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또 밑에 판매사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내 파트너 누군가는 팀장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거고 나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면 뭐예요? 국장 도전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장은 뭐냐? 국장부터가 이제 시스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장부터. 팀장까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국장부터가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스템이 되려면 내가 혹시라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불러가야 되죠. 이 조직이. 불러가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팀장들이 그걸 받쳐주고 있잖아요. 국장은. 팀장은 판매사들이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안 돼. 최소한 국장은 돼야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장으로 또 일을 해 나가고 또 밑에 있는 팀장님들 또 그 밑에 판매사들 계속 육성이 되고 성장이 나가면서 한 번씩 우리 단장님 산하, 홍서부 단장님 산하는 아예 딱 1년에 4번, 그죠? 4번 확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1분기, 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한 번씩 우리 승급 도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또 확장할 수 있는 팀들은 승급을 통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조직을 확장하는 거는 승급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열심히 소비자 구축하고 이러면서 볼륨을 키워놨다가 승급만 도전이 아니고요.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유지 도전을 통해서 볼륨을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승급을 통해서 조직을 확장시키고 팀장에서 국장, 국장에서 본부장.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또 다져나가면서 볼륨 거기다 이제 늘려놨으니까 살 붙여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주저앉지 않으려면 살 붙여야 되니까 열심히 다져야 돼요. 승급하고 나서.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큰 직급이 승급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분기 때는 도전이 어렵죠. 그럴 때는 이제 뭐냐. 유지도전을 하는데, 유지도전을 내 직급을 유지도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본부장이면 뭐 팀장 유지도전을 한다든지, 뭐 팀장이면 판매사 유지도전 한다든지, 한 직급 또는 두 직급 아래 맞춰놓고, 그렇게 유지도전하면서 볼륨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이제 뭐예요? 그 다음 승급. 그러면 이제 내가 승급을 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파트너들도 승급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파트너들 조직들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냐? 결국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뭐예요?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나의 조직만 보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의 조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일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 내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단계는 국장까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 이후부터는요, 파트너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뛰어서 국장까지는 갔어. 파트너도 어떻게 되는지 끌어올려서. 자, 국장에서 본부장은 내가 열심히 파트너를 끌어올려서는 절대 못 가요. 파트너들이 성장해야 본부장 갈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본부장부터는 이제 뭐냐,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본부장 정도 되면요. 안 나와도 돈 돼요. 네. 본부장 정도 되면은요, 사실 일 못해도요, 알아서 돌아갑니다, 밑에서. 국장들이 다 받치고 있고, 그 밑에 팀장들 받치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졌어. 일 안 한다고. 그래도 그 밑에 있는 국장들이요, 탈퇴 못해요. 어떻게 탈퇴할게요? 밑에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뭐예요? 그 국장도 돈이 되고 있는데. 뭐 그만둬.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죠. 저희 이제 그 김정순 총장님 같은 경우가 저희 장모님이시죠. 국장 시절에 파트너 후원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거의 1년을 누워 계셨죠. 네, 그 사이에 파트너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1년 사이에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게 했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이게 뭐예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그 정도 되면 이제 시스템 완성이 된 거죠. 리더스 클럽 이상 됐으니까. 본부장 직급은 아니어도.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퇴원하시고 계속 재활 치료도 거의 6개월, 1년, 거의 한 2년간, 거의 한 2년을 제대로 일을 못 하셨죠. 그리고 또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도 얻으셨고. 그렇지만 애터미라고 하는 이 조직, 이게 시스템이 돼서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수입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또 그 수입이 더 커지고 있었고,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지금은 한 본부장 정도 직급 정도는 돼야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생겨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잠시 떠나 있더라도 그 떠나 있는 시간이 파트너들에게 큰 영향이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제 본부장 정도 되면은 거의 오토 다이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요, 시스템 아닙니다. 오토 세일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건 붕괴될 수 있어요. 최소한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 안정적인 소득이 되려면 내 밑에 좌우로 오토 판매사 한 사람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짜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고, 본부장 정도 직급의 최소한 오토 다이아 정도는 돼야 이제 시스템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토 샤론. 오토 샤론부터는 부자입니다. 오토 샤론이 될 정도면은 거의 월 수입이 한 적게는 한 1,400에서 많게는 한 2,000까지 돼요. 오토 샤론만 돼도. 후원 수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총장이라는 직급이에요. 그래서 총장은, 로얄 마스터는 회사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스타는 성공의 반열. 네. 그 다음에 로얄은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부자가 되시려면 로얄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로얄 마스터까지 목표를 두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연봉으로는 로얄 클럽까지는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정리할게요. 판매사는 사업의 시작, 팀장은 조직 사업의 시작, 부장은 시스템 사업의 시작, 본부장은 이제 시스템이 완성되는 시기, 그리고 로얄은 이제 성공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토 판매사이신 분들, 오토 판매사 됐다고 해가지고 안주하시면 안 돼요. 그거 시스템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내 밑에 오토 세일즈 한 사람씩 양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밑에 최소한 팀장급 정도, 오토 세일즈가 요즘에 팀장급 아니면은 국장 직급이죠? 그럼 내 밑에 좌우로 최소한 진짜 빵빵한 팀장 아니면은 국장 한 사람씩이 나와야 진짜 완벽하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오토 세일즈 하나씩 정도씩 나올 정도 되면은 급여로는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아직 오토 다이아는 아니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산, 가치.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애터미에서의 여러분들의 이 시스템의 가치는, 이 시스템의 자산 가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애터미에서의 뭐 오토세일즈 그냥 2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 200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는 이 자본의 가치는요.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오토세일즈까지 3년, 뭐 2년 만에 갔어. 2년 동안 얼마의 자산을 만든 거예요? 한 5억, 10억을 자산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애텀에서 내가 돈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애텀에서 내가 하고 있었던 노력은 다 자산으로 쌓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산으로. 건물 가지고 있는 부자들, 100억대 건물, 그거 올리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자수성 간 사람들은. 자기의 돈도요,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그거 다 대출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소득이 예를 들어 한 1,500, 2,000 된다. 그럼 지금 현재 로얄 클럽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100억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그 건물주는 그 안에 피, 땀, 돈 다 들어갔죠? 애터미에서의 로얄들은 돈은 안 들어갔어요. 피, 땀은 갔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시간적인 것도. 10년에 로얄 클럽에 들어갔으면 10년 만에 보여요. 100억의 자산가가 된 거잖아요. 100억의 자산가가. 제가 지금 10년 만에 100억의 자산가가 된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임페리얼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50년, 100년을 이어서 상속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애터미에서의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3대가 상속이 돼서 70년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70년을. 그것만 해도 35억, 40억이에요. 매달 2천만 원을 그렇게 받으면요.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150억입니다. 150억. 저는 이제 150억은 확보가 된 거죠. 150억은. 2천만 원은 지금 이제 로얄클럽까지 와 있으니까 앞으로 더 못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자산의 가치, 자본소득은 반드시 뭐가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거. 애터미에서의 우리의 노력과 정말 땀과 피땀과 이 노력이 아우 애터미 돈이 안 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믿으셔야 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지금 자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초보 사업자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더더욱이나 좋겠죠. 근데 아마, 거기까지 이해가 되려면 어느 정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진짜 애텀이 인이 되어야 그게 이제 가슴으로 오는 시기가 올 거예요. 뭐 어쨌든, 이 애터미에서 이 시스템은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좋은 가치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애터미 아유 돈 안 돼. 이런 소리 이제 나오지 않게끔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드는 게 뭐예요, 결국? 교육이 부족했고 확신 없이 그냥 대충 사업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확신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러세요. 믿음 없이는 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어차피 해봐야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파트너들에게 어, 직접 여러분들이 심어주는 그날까지 열심히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예, 이제 다음 강의는, 오늘 이제 못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현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요즘에 100만 갑,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하고, 이제 회사에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요 100만 갑과 관련해가지고, 현장에서 우리의 어떤 활동 역할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더불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또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얘기, 그 주제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